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평면좌표 21페이지죠. 21페이지 자취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취문제 풀이법은요, 조금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 라고 좀 훈련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출제자가 우리한테 요구할 거예요. 야, 점피의 좌취 구해봐. 어떤 점의 좌취 구해봐 라고 요구를 할 거야.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요 안에 표현을 해주면 되고, 정보가 없으면 아씨 뭔 점인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얘를 A, B 라고 놓아야겠다 라고 보통 이렇게 놓는 문제들이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들은 저 A, B 자리에 좀 더 복잡한 식이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요.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수학에서 스몰 x로 두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스몰 y로 두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식이 아까 세모와 네모를 선생님이 A와 B로 대체했죠. 그래서 X랑 A랑 같고 Y랑 B랑 같구나 라는 식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얘는 솔직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요렇게만 써놓으면 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1번 단계에서 만들어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식은 뭐냐면 장례식을 만들어야 돼요. 장례식. 어떤 장례식이냐? 여기에 보면 문자가 4개가 사용돼 있어요. A, B, X, Y. 맞나요? 이때 우리는 X, Y 이외의 문자를 보통 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매개변수가 바로 뭐라고요? X, Y 이외의 문자를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매개변수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간에 살짝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쳐가는 문자야. 하지만 최종적인 자취문제의 답은요, x, y 사이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매개변수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 즉 매개변수는 장례식을 치러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a와 b가 매개변수지. 그래서 장례식 치르면 a는 b는 이런 식으로 치러지게 될 거예요. 자, 요 식에서는 A는 X, B는 Y지만 어떤 경우에는 X, Y가 섞여 있는 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X 혹은 Y만의 식이 나와야 한다. X 혹은 Y만의 식이 나오는 요런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요 행위를 하기 위해서 1단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1단계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 죽여버려야 할 누구? 매개변수. 누구와 누구? A와 B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행위예요. 되겠습니까? 죽여버려야 할 매개변수 A와 B의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1단계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살짝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여기 3줄 읽어볼까? 시작! 왜냐하면 출발하는 원소는 무조건 X, 도착되는 원소는 무조건 Y로 쓰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냥 세모네모라고 할게요. 여기서 시작! 세모네모 속에 이미 X, Y가 나온 경우에는 다른 문자를 사용한 후 맨 나중에 다시 X, Y의 원래 모습으로 바꾼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데 야, P의 자취를 구해봐 라고 하면서 출제자가 P를 정의를 내려준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 이렇게, 야, P는 X 플러스 3이야.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야 라고 이 점의 좌취를 구해봐 라고 준 거야. 그럼 문제가 생겼지. 자취 문제 나오면 항상 출발하는 녀석은 선생님이 스몰 x로 도착되는 녀석은 스몰 y로 쓰랬는데 여기 위에 보이는 x, y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매개변수의 역할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x는 x 플러스 3과 같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를 매개변수 x, y와 구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눈물의 달
다시를 찍어요. 이 다시는 이런 거야. 아이씨, 원래 x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씨, 매개변수가 x를 사용하고 있네. 어쩔 수 없지. 저 매개변수와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선은 다시를 찍어버려야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엔 원래는 매개변수 소거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답을 구했을 때 어떤 녀석이 등장하겠어? x 다시, y 다시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버릴 거예요. 매개변수 x, y는 소거가 됐기 때문에. 근데 다시를 붙일 때 답을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다시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내가 지금은 너 매개변수 너랑 구분하기 위해서 눈물의 다시를 찍지만 네가 다 죽어버린 세상에서는 너가 없는 세상에서는 나는 이 눈물의 다시를 떼고 당당하게 XY로 살 거야. 이런 눈물의 다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냈지만 최종 답에서는요. 이 경우에 눈물의 다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떼어낸다요. 떼어낸다. 그래서 x, y 사이에 관계식을 답으로 달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1단계는요. 이렇게 놓는다? 그러므로 장례식 치르면 이거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들어갑니다. 매개변수를 소거해야 돼요. 그래서 1단계식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매개변수가 몇 개가 나와 있어? A, B. 2개가 나와 있죠. 자, 기억하십시오. 매개변수가 2개가 나오면 매개변수 A, B 사이의 관계식이 무조건 문제 속에 하나가 숨겨져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매개변수가 3개가 나오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2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매개변수가 10개가 나왔어. 그럼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문제 속에 9개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결론. 매개변수가 n개야. 그럼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하다? n-1개가 필요하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매개변수를 소거할 때는 매개변수의 장례식이 필요하다. 장례식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매개변수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한쪽으로 다 이항한 이런 형태식이 매개변수의 장례식이다. 자, 2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매개변수가 2개 나오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1개가 있어야 매개변수를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의 문제 유형이고요. 선생님이 최대 많이 본 건 매개변수 4개 나오는 문제까지는 본 적이 있어요. n개로 읽어보자. 시작! 매개변수가 n개 나오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n-1개가 있어야 매개변수를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요. 자, 여기서 매개변수가 AB라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를 포함한 등식 혹은 부등식이란 얘기야. 관계식은. 그런데 예전에는요. 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수학에 있었어요. 요 수학 3파트에. 그런데 그 단원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경제수학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부등식의 영역을 안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등식이다, 부등식이다? 등식이 될 거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하나 또 얘기하자면 자치문제 풀이법은 3단계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8, 90% 이상은요. 2단계, 우리가 지금 배운 2단계에서 끝나요. 그리고 한 10% 이하로 3단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단계 그래도 채우고 가자. X에 숨어있는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기록한다고 화살표 빼서 정의역의 범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정의역의 범위. 정의역이 뭔데? X의 범위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때부터 시작! 이때 X에 숨어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X 속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와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문제 자체에서 매개변수의 범위가 주어져서 그것으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거의 없지만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자치문제 풀이법을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이 설명 가지고는. 실제 풀어봐야지 아 저런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2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점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정피의 자취의 판명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아씨 자취문제 풀이법이구나. 1, 2, 3단계 따라야지. 1단계 들어갑니다. 내가 구하는 점의 자취는 점 뭐의 자취다? P의 자취예요. 그래서 P라고 쓰는 거야. 근데 P에 관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P 뭔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니까 그냥 몰라. A, B라고 쓰는 거지 뭐. 어떤 점? A, B가 있어 라고 쓰는 거. 뭐라고 한다?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스몰 y로 라고 적어준 후에 이 식을 이용해서 장례식 만듭니다. 누구의 장례식 만들어야 돼? A의 장례식. A는 그러면 뭐로 대체할 수 있다? X. 누구의 장례식 만들어야 돼? B의 장례식. B는 뭐로 대체하면 된다? Y로 대체하면 된다. 되게 당연한 거고요. 솔직히 시중 교재는 이 1단계를 모두 다 생략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1단계를 절대 생략하지 않아요. 왜? 생략하는 습관이 들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려운 자취 문제는 아예 손을 못 대요. 왜? 어려운 자취 문제는 이 A, B가 아닌 여기에 복잡한 식들이 들어가거든. 근데 복잡한 식을 쓰는 습관, 간단한 쉬운 식조차도 쓰는 습관이 없는 학생은요,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그냥 연필이 안 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요 1단계를 절대로 생략하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들어갑니다. 1단계를 보니까 매개 변수가 몇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2개. 그러므로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하다? 1개. 이 관계식은요, 무조건 문제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럼 막 문제를 막 째려봐. 관계식처럼 보이는 것 꼴랑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누구?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20P의 제곱이다. 식이라고는 얘밖에 없잖아.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 식이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를 포함한 등식으로 변형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변형이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매개변 사이의 관계식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2배의 CP의 제곱이다. 얘가 바로 그 관계식이 될 거야. 이제 씁니다. 자, 근데 쓸 수 있다? A는 마이너스 1,0, P는 A, B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지. 루트를 제외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얘를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시작!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B의 제곱 플러스. 자, 이제 BP의 제곱도 표현할 수 있지? 불러. 시작!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은 2배의 자 CP의 제곱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CP의 제곱은 시작! A-5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정말로 AB만의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되고 있구나. 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는 2배의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라고 모두 다 전개를 해놓고 식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이 식을 봤더니 A의 제곱, 여기는 2A의 제곱 서로 상쇄되죠. 자, 그리고 또한 B의 제곱, 여기는 2B의 제곱 이렇게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녀석 잔잔히 봅니다. A양만 좀 볼 겁니다. A양이 이렇게 곱해진 녀석 하나 더 이상 없네요. 자, A양요 모두 다 이쪽으로 다 이양해 버리려고 합니다. 다 이양하면 몇 나올까? 다 이양하면 뭐 나와요? 18A 맞나요? 예. 그래서 A는
18A가 됐구나요.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B양을 또 다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 B는 6B, 그리고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12B, 넘어가면 플러스 12B 되니까 B는 몇 되겠다? 18B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상수항은 모두 이쪽으로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수항 계산하면 몇이냐? 50에다가 9이 18이니까 68이네? 68 있었는데 여기에 뭐예요? 10에다가 4네? 14 넘어갔어. 68에서 14 넘어가 버리면 몇 나오겠습니까? 54 이렇게 나와요. 왠지 양변을 몇으로 나눠버리고 싶다? 18로 나눠버리게 되면 A 플러스 B는 3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자취문제의 답으로 찾아내려는 녀석은 X, Y 사이의 관계식이지 A, B 사이의 관계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X, Y를 살리고 A, B를 죽이기 위해서 1단계에 내가 적어놓은 장례식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A 자리에는 대신 뭘 대입하면 된다? X. B 자리에는 뭘 대입하면 된다? Y. 그래서 X 플러스 Y는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는 정의역에 제한된 변역이라는 게 존재, 안 존재? 안 존재해요. 그냥 이게 답인 거야. 2단계에서 끝나네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우리는 자취문제 풀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살짝 넘겨서 23페이지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문제. 자, 볼게요. 자, 두 정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어머, 자취 문제구나. 그래, 1단계. 근데 그 점이 뭐야? 이름이 없지? 그럼 내 맘대로 붙여줘야겠네. 뭐라고 붙일 건데? P라고 붙여보자. 자, 그리고 뭐라고 쓸 거야? P는 뭐라고 쓸 거야? A, B.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출발하는 녀석은 스몰 x로, 도착되는 녀석은 스몰 y로 A와 B 매개 변수의 장례식 만들어줍니다. 뭐라고 쓸까? 시작! A는 x, B는 y. 끝났습니다. 자, 2단계 들어갈 거예요. 1단계를 보면 얘기하세요. 매개 변수 몇 개 사용됐다? 2개. 그럼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1개. 이 관계식은 문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막 읽어봐. 어디에 숨겨져 있어? 그 관계식이. 같은, 그죠? 같은이라는 말은요, 등식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같은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그래, A라는 점과 P라는 점과의 거리는 P와 B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수식으로요, 선분 AP는 선분 BP와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네? 근데 난 얘 되게 싫어. 왜? 루트가 있는 식이거든. 그래서 루트를 아예 없애주기 위해서 이 식에 뭔 짓을 한다? 제곱을 해버릴 거예요. 와, 얘 제곱한 것과 얘 제곱한 것도 같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식을 씁니다. 자, AP의 제곱식 불러볼까? 시작! A-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은, 자, BP의 제곱 불러볼까요? 시작! A-6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다요. 자, 역시 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다 라고 전개해 놓으시고요. A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 정리합니다. 자, 마이너스 4A, 여기에는 마이너스 12A 있네요. 넘어가면 뭐가 되겠다? 8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2B 넘어가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4B가 되겠다.
자, 상수항은 이쪽으로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수 37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몇이 넘어오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3 해주면 되겠네요. 24네요. 24. 자, 양면을 몇으로 나누고 싶다? 4. 그래서 2a-b는 6이다 라는 식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자취를 구하라는 건 답으로 뭐를 요구하는 거다? x, y 사이의 관계식. 매기면서 a, b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 장례식을 이용해서 최종 답을 냅니다. 불러볼까요? 시작! 2x-y는 u.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느낌 오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취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자취 못 푸는 애들은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 막 2,3, 2,3 해놓고 막 6,1 해놓고 여기서부터 같은 거를 쓰고 여기 있고 막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푼다예요. 자,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중간에 뛰어넘은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2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문제. 자,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 풀어놓은 두 개의 문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좌표가 안 났어요? 네, 그것도 차이고 또 중요한 차이는 앞에 있는 문제는 뭘 구하래? 자취의 방정식 구하래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뭘 구하래요? 자취를 구하여라. 선생님이 자취 문제는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냥 노골적으로 방정식만 쓰면 답이 나오는 유형. 그리고 방정식을 구해서 걔를 말로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유형. 얘가 더 어려운 유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피의 자취를 구하렴. 전피의 자취, 자취 관련 우선 자취의 방정식부터 구해야지 하면서 P는 뭐라고 쓴다? A, B는 X는 Y. 그래서 A는 X, B는 Y. 여기까지 1단계 후루룩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다 갔어요. 매개변수 A, B니까 매개변수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한데 관계식이라고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매개변수 A, B 사이에 관계식으로 바뀌겠네 라고 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은 20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P의 좌표는 있는데 A와 B의 좌표가 없어. 좌표가 없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아씨 이거 뭐지? 좌표가 없네? 무슨 상황이야? 했더니 얘는 좌표를 주지 않고요. 그냥 이 A하고 B라는 두 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두 정점 사이의 거리가 10인 경우는 이렇게 10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10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10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10인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지. 맞아? 와, 이 무수히 많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거 다 풀라는 얘기네. 그렇다고 내가 이 무수히 많은 경우를 일일이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거. 자, 이와 같이요 길이가 있을 때 길이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회전을 해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수히 많은 경우를 일일이 다 푸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딱 뜯어가지고 내가 문제를 구하기 가장 쉬운 곳에 탁 하고 붙여놓을 거예요. 뭐와 뭐를 이용한다? 원점과 좌표축을 이용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씨 AB 저거 점 안 주어주면은 나 식 세우기 못하니까 내가 임의로 A와 B를 하고 많은 녀석 중에서 한 놈 골라가지고 풀어볼 건데 A의 좌표 뭐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까? 원점과 좌표축 이용한다면 0,0이라고 놓으면 자 거리가 10인 B의 좌표는 뭐라고 놓으면 참 좋겠다? 10,0이라고 놓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A, B 사이에 매개변수 사이에 관계식 만들 수 있어요. 자, PA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PB의 제곱은요. A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 마이너스의 영향 계속 받아서 얘도 마이너스 되고 B의 제곱은 2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자,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B의 제곱 상쇄되죠? 결국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0은 20이야 라는 식이 나와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사라졌습니다. 결국 20A는 120이다. A는 6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매개 변수를 소거하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드는 게 목표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바꾼다? x는 6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야 x는 6이야 라고 답 내시면 안 되지. 얘 a, b 하나에 대한 예였을 뿐이야. 다른 녀석은 모르거든. 그래서 상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많은 a, b 중에서 a, b 지금 이런 경우를 상정했는데 x는 6을 이 그림상에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x는 6 허공 중에 그려볼까? 쭉 이런 그림이 나와요. 쭉 이런 그림이 나와요. 물론 이 좌표는 6이 될 거예요. 바로 이 파란색 그림이 x는 6이라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뭐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해야 돼. 어떤 상황이에요? 선분 A, B에서 A에서 B 방향으로 몇만큼 떨어진 점을 지나며 6만큼 떨어진 점을 지나며 선분 A, B의 어떠한 직선이다?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말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얘는 요 한 케이스지만 만약에 A하고 B가 여기에 이렇게 가 있는 상태라면 이 경우에도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녀석을 구했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왔을 거예요. A하고 B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녀석 구하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X는 6이라고 써버리면 이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을 하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상황은 파악했으니까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에서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몇만큼 떨어진 점을 지나며 6만큼 떨어진 점을 지나며 선분 AB의 뭐한 직선이다?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답을 이렇게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의 상황을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자, 됐나요? 네. 자, 이로써 우리는 평면 좌표를 끝냈습니다. 자, 평면 좌표 끝냈으니까 예, 다음 주까지 평면 좌표 숙제 해오시면 되겠다. 그러면 단원 바꿔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배우기에 앞서서 선생님이요, 그 직선의 방정식 그 맞은편 쪽 페이지 보면 여백이지, 그냥 백지지? 그 백지에다가요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 조금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거기 여백에 3개의 개념을 정리하고 갈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 가장 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라는 등식을 만족하는 거.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파생되는 특수 B라고 적어놓자.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파생되는 특수 B예요. 자,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외우는 B가 있어요. 어떤 B냐면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이라는 이런 비가 있어요.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비의 의미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대 1대 루트 2라는 요 녀석은요. 직각삼각형 중에서도요. 요 각의 크기가 40